여러분, 저 요즘 뉴스 보다가 진짜 관심이 쏠리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이란 하르그 섬이라는 곳이에요. 얼마 전 미국이 이곳 하르그 섬 군사시설을 폭격했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섬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 섬에 미국 최정예 82공수를 비롯 모든 지상군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데요. 이 뉴스가 오늘 굉장히 긴 감정을 갖게 합니다. 일단 이 섬이 얼마나 크냐면요, 서울 여의도를 딱 7개 붙여놓은 크기래요. 22제곱킬로미터. 인구도 기껏해야 수천 명밖에 안 되는 진짜 작은 섬이에요. 근데요, 이 섬 하나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요. 미국은 수천 명의 군대를 거기로 보내고 있어요. 이란은 우리 100만 명 병력 다 모을 거야 라고 맞불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요, 이게 진짜 소름인데 자그마치 38년 동안 이 섬을 노려왔대요. 오늘은 제가 왜 미국이 이 작은 섬에 이토록 집착하는지, 이 섬 하나가 왜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의 진짜 속셈이 뭔지를 완전 낱낱이 파헤쳐드릴 거예요. 진짜 오늘 이거 다 보시면 뉴스 보실 때 완전히 다르게 보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그럼 하르그 섬 도대체 어떤 곳이야? 먼저 이 섬이 뭔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하르그 섬은 이란 본토에서 약 25km 떨어진 페르시아만 북부에 있는 섬이에요. 지도에서 보면 이란 해안에 바짝 붙어있는 섬인데요. 이란 사람들이 이 섬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금지된 섬, Forbidden Island이래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24시간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고요. 공식 허가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이란의 유명한 작가는 이 섬을 페르시아만의 고아진주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근데 왜 이렇게 철통 경비를 하냐면요, 이 섬이 이란 전체 원유 수출량의 90%가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90%.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거든요. 매일 엄청난 양의 석유를 수출하는데 그 돈이 이란 정부 예산의 약 40%를 차지해요. 근데 그 석유 수출의 90%가 이 손바닥만한 섬 하나를 거쳐서 나간대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구조죠? 왜 이렇게 되냐면요, 지질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란 해안선 대부분이 수심이 너무 약해서 초대형 유조선이 접안을 못한대요. 근데 하르그 섬 주변은 달라요. 타노 석회암 지형 덕분에 수심이 이례적으로 깊어서 수십만 톤짜리 초대형 유조선이 딱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이 이 섬을 위해 맞춤 제작해준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란 석유 전체가 이 섬 하나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에너지 전문가 댄 피커링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르그 섬 인프라가 파괴되면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하루 200만 배럴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이 섬 하나가 세계 에너지 시장에 그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얘기예요. 그럼 왜 미국이, 아니 왜 트럼프가 이 섬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알려면요, 무려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때 트럼프는 그냥 유명한 사업가였어요. 베스트셀러 거래의 기술을 막 출간하고 세상의 주목을 받던 42살의 부동산 재벌이었는데요. 그 해 영국 가디언 신문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함정에 총알 한 발이라도 날아온다면 하르그 섬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이렇게도 했대요. 나는 이란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어때요? 소름 돋지 않나요? 42살 사업가 트럼프가 그때 이미 하르그 섬이 이란의 급소라는 걸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1988년이 어떤 해였냐면요,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던 해예요. 당시 이란이 하르그 섬에서 석유를 팔아서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고 미국 군함이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던 시절이었어요. 사업가 트럼프는 그때부터 이미 이 섬의 가치를 알았던 거죠. 그가 1987년에 자기 돈을 들여 뉴욕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냈던 거 아세요? 동맹국들이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생각이 35년이 지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방위비 압박이랑 관세 폭탄으로 현실이 됐잖아요. 트럼프 머릿속에 한번 자리 잡은 구상은 반드시 실행이 돼요. 그리고 하르그 섬은 38년 동안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2026년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올해 2월 말에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랑 군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어요. 그 전쟁이 2주를 넘어가던 3월 13일에 트럼프가 하르그 섬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미 중부사령부가 이번 작전에서 섬의 군사 목표물 9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어요. 보망, 활주로, 방공망, 해군기지, 헬기 경납고, 미사일기를 저장 시설이 전부 잿더미가 됐대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 하르그 섬을 폭격하면서도 석유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장 탱크도 파이프라인도 유조선 터미널도 전혀 손 안 댔대요. 군사시설만 정밀 타격하고 나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군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 하지만 석유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았다. 단,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과를 방해하면 그 결정을 즉각 재고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미국은 더 나아가고 있어요. 일본에 주둔하던 미 해병대 약 2,500명을 태운 강습 상륙함 USS 트리폴리가 중동으로 이동 중이래요. 이 배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F-35B 전투기에 오스프리 수송기까지 탑재한 사실상 중형 항공모함급이에요. 거기다 육군 82 공수사단 3,000명 추가 파병이 검토되고 있고요. 보병이랑 기갑부대를 포함한 지상군 2만 명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고 WSJ이 보도했어요. 이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부정 못해요. 하르그 섬 상륙작전의 사전 준비인 거예요. 자,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미국이 이 섬에 집착하는 진짜 속셈이 뭔지 정제적으로 완전히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속셈은 뭐냐면요. 이란 정권의 경제 생명선을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이란 정부 예산의 40%가 석유 수출에서 나오고요. 그 석유 수출의 90%가 하르그 섬을 통해서 나간대요. 그러면 미국이 이 섬을 점령하거나 봉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란이 즉각 국가 재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군대도 돈이 필요하고 혁명 수비대도 돈이 필요하고 핵 개발도 돈이 필요하고 헤즈볼라나 예멘 후티 같은 대리 세력 지원도 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돈줄이 하루아침에 끊기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이란을 완전히 정복하는 건 어렵더라도 경제적으로 서서히 질식시키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트럼프의 계산인 거죠. 이게 바로 트럼프식 거래의 방식이에요. 실제로 하르그 섬을 점령하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핵 개발을 포기하고 조건을 수용하면 다시 석유를 팔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협상 카드가 되는 거예요. 군사적 점령을 통해 경제적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는데요. 미군이 하르그 섬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점령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괴하면 협상 카드가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점령하면 이란한테 원하면 돌려줄 수 있어. 조건을 들고 와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거래의 기술 아닌가요? 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국이 하르그 섬에 집착하는 두 번째 속셈은 뭐냐면요. 사실 중국을 옥죄려는 거예요. 지금 이란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중국이에요. 이란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공식적으로 석유를 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 석유를 몰래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었어요. 그것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사들이고 있었다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 꿀이었던 거예요. 싸게 에너지 확보하면서 위안화로 결제하니까 달러 의존도도 줄이고 이란이랑 중국이 서로 윈윈하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미국이 하르그 섬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더 이상 이란 석유를 싸게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중국 에너지 수입의 약 20%가 이란산인데요. 이게 갑자기 끊기거나 가격이 폭등하면 중국 제조업이 직격탄에 맞아요. 거기다 위안화로 결제하던 구조가 무너지면 위안화 국제화 전략도 차질이 생기고요. 한 전문가가 이걸 완벽하게 요약해줬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란 원유 수출도 달러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르그 섬을 장악하면 위안화는 약세로 전환되고 달러는 날로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어때요? 섬 하나를 장악하는 게 미중 경제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결정적 우위를 점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란이랑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 있는 진짜 상대는 중국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는 중국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에 협력하면 미중 무역 관계를 개선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란 석유를 위안화로 싸게 들여오던 중국은 이제 달러로 비싸게 수입해야 하는 처지가 됐고 미국 압박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몰린 거예요.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가 된 거죠. 트럼프의 세 번째 속셈은 뭐냐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위험하고 돈 드는 경비 임무를 동맹국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페르시아만의 출구이자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 LNG 교역량의 약 25%가 통과하는 세계 에너지의 대동맥이에요.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실제로 통과 선박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이 하르그 섬을 장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사실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르그 섬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644km나 떨어져 있거든요. 미군이 섬을 장악해도 이란이 기뢰나 드론이나 고속정으로 해협을 위협하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트럼프 본인도 이걸 인정했어요. 아무리 이란이 패배했더라도 드론 한두 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투하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스스로 말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왜 하르그 섬을 노리냐고요? 여기서 트럼프의 진짜 계산이 나와요. 트럼프는 이미 공개적으로 영국, 프랑스, 한국, 중국, 일본 이 나라들을 직접 거명하면서 군함을 파견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라 라고 요구했어요. 미국은 전략적 심정인 하르그 섬을 틀어지고 위험하고 비용 드는 해협 경비는 다른 나라들한테 나눠줘. 이게 트럼프의 분업 구도예요. 한 전문가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르그 섬을 장악하면 이란 경제의 목줄을 틀어지는 동시에 위험 부담이 큰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임무는 동맹국에게 넘기는 분업 구도를 구축할 수 있다. 미국은 알짜만 챙기고 위험한 일은 동맹국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카드도 함께 쓰고 있어요. 유가가 폭등하자 트럼프가 유럽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푸틴한테 이런 제안을 했대요. 러시아 석유 수출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줄 테니까 글로벌 원유 공급을 늘려줘. 대러시아 제재를 일부 완화해주는 대신 유가 폭등을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란과의 전쟁을 러시아 제재 완화의 협상 카드로도 써먹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카드를 동시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이란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예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어요. 미국의 공습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고 이게 이란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더 불타오르게 만들었대요. 이슬람 혁명의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 지도부 입장에서 굴복은 곧 정치적 자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란이 미국이랑 정면으로 전면전을 벌일 수 있냐고요? 군사력에서 상대가 안 돼요. 이란 공군은 이미 대부분 파괴됐고 방공망도 하르그섬 공습으로 무력화됐어요. 그래서 이란이 선택한 전략이 뭐냐면요. 비대칭 소모전이에요. 정규군으로 미국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드론이랑 기뢰랑 고속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선별적으로 위협해서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는 거예요. 실제로 이란이 어떻게 했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군 공중급유기 5대를 기습 타격했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중급유기 없이는 중동에서의 장거리 폭격 작전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이걸 노린 거예요. CNN이 이걸 미군의 장거리 작전 능력을 저해하려는 이란의 계산된 반격이라고 분석했어요.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조직은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했고요. 이란은 UAE에 주둔한 미군 시설이 합법적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전선을 전방위로 확산시키고 있어요. 이란이 선택한 최선의 전략은 최대한 버티면서 미국이 먼저 피로감을 느끼도록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게 승리를 위한 전략이 아니에요. 패배를 최대한 늦추는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이란의 비극인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트럼프가 이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드론 한두 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투하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르그 섬 점령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정치, 경제, 심리적 압박을 총동원한 복합 전략인 이유예요. 자, 이제 이게 우리 경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죠. 지금 이미 국제유가가 전쟁 전 배럴당 72달러에서 101달러를 돌파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하나만으로 유가가 30% 가까이 뛴 거예요. 1차 오일 쇼크가 벌어진 1973년에는 유가가 4배 올랐는데요. 지금 그 악몽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제 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분석을 냈는데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 달하면 세계 경제가 사실상 성장을 멈추는 브레이크 포인트에 진입한대요. 글로벌 물가 상승률도 기존 전망보다 1.7%포인트 더 높은 5.1%에 이를 거라고 해요.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하르그 섬. 석유 인프라가 직접 타격받으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가장 강한 세계 경제 하방 압력이 될 거라고요. 한국은 어떠냐고요? 한국이 전체 수입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오는데요.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요. 세계 4위의 원유 수입국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모건 스탠리가 분석을 냈는데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한국, 대만, 인도 같은 에너지 수입 의존,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3%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유가가 30달러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한국 성장률이 이미 약 1%포인트 깎였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트럼프가 한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걸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시키라는 압박인 거예요. 한미동맹을 지켜야 하는 부담이랑 우리 군을 위험 지역에 노출시키는 위험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최후의 일격 시나리오 4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긴박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하르그 섬 침공 또는 해상 봉쇄예요.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경제적 목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모든 전략의 핵심 카드예요. 두 번째는 라라크 섬 침공이에요. 라라크 섬은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에 있는 이란의 전략 요충지인데요. 이 섬을 장악하면 해역 통행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대요. 세 번째는 아부무사 섬 또는 캐슘 섬 침공이에요. 이 두 섬은 UAE와 영토 분쟁 중인 섬들이기도 한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군사 요충지예요. 네 번째는 이란 핵시설에서 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거래요. 지상군을 투입해서 핵물질 자체를 확보해버리겠다는 시나리오예요. 이것도 실제로 미 당국자들이 논의했다고 보도됐어요. 미국이 이 4가지 카드 중 어떤 걸 실제로 쓸지 아니면 협상 압박 카드로만 활용할지가 지금 전 세계의 최대 관심사예요. 22제곱킬로미터, 여의도 7개 크기의 이 작은 섬 하나가 2026년 세계 경제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유소 기름값, 난방비, 물가, 성장률,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 직결된 얘기예요. 여러분은 미국이 진짜로 하르그 섬을 점령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